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 최혜천 의원 질의하시죠. 최재천입니다. 재경부 업무 보고할 때 이를테면 북한 경제 상황에 대한 보고가 들어갑니까? 재경부가 북한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왈가왈부합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정부 내 상황이? 제가 알기는 그렇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인권위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되고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 말고 다른 국가의 인권에 대해서 인권위가 조사하거나 탈북자 말고 관심을 표명하거나 실태조사단을 보내거나 업무계획에 포함시킨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북한도 엄연히 주권국가 아니에요? 유엔이 정한 주권국가죠. 라이스도 얼마 전에 와가지고 북한은 주권국가라고 발언했죠. 네, 그런 걸로 미국이 알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을 만들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일본 사람들의 탈북자 문제를 빌미로 납치자의 인권 문제를 빌미로 그거가 관련된 가족들에 대한 인권법을 만드니까 우리도 거기에 덩달아 춤춰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만의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우리 정부 입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은 인류가 지향할 보편타당한 가치로 존중하지만 나라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접근 방식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하며 정부는 평화 번영 정책을 통해 남북한 긴장 완화 화해 협력을 실현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 인권의 점진적 실질적 개선을 도모한다. 저는 이 정부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이 됐습니다. 우리 기권했죠. 비판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찬성이 29표, 반대 8표, 기권 16표인데 올해는 좀 더 찬반이 나눠가지고 기권이 14수로 줄어들고 반대도 한 표 늘어서 9, 찬성도 한 표 늘어서 30입니다. 아까 보여주신 그 테이프도 거기서 방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이 특별히 늘어난 건 없어요. 인권이 물론 보편적인 개념이지만 이것을 접근하는 태도에서는 단기적 접근 방법이 있고 전면적 접근 방법이 있고 다 다른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비판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뉴스위크가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가장 보수적인 언론 중에 하나인데 참으로 재밌는 기사를 썼어요. 뉴스위크 최근 들어 한 2년 동안 한국이 우호적인 기사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제가 글 모아가지고 비판하는 기사도 쓴 적이 있는데 최근 건데 이게 4월 20일자입니다. 웰즐리대 정치회계학과 교수인데 이랬습니다. 미국이 북한 정권에 대해서 인권을 앞세우면 70년대 이후에 소련 지역에 불어닥친 것 비슷하게 자유화 운동 바람이 북한에서도 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오판이다. 또 아래로부터 압력을 위로부터 그 민주화보다 더 효과적으로 아래로부터 압력이 위로부터 그 민주화보다 더 효과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앞당겼다. 미국 의회는 어떤 토리나 포결도 없이 표를 통과시켰다. 이게 첫째, 둘째, 셋째입니다. 그 다음 넷째, 정치적인 효율성의 문제도 대단히 취약하다. 미국의 북한 인권법이 남한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충분한 토론과 민주적 합의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 한국인들도 북한 인권법 제정이라는 미국 의회의 선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하물며 북한은 어떻게 했는가? 북한이 인권이라는 미국의 간접 위협을 어떻게 해석할까? 유럽연합은 도리어 외교관계가 있으니까 북한 면전에 가서 인권 상황을 비난했다. 그런데 미국은 간접적으로 멀리서 비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또 보세요. 지금까지 너무도 많은 미국 정치인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정보와 지원을 미국 내의 기독교 보수파들에게 의존해왔다. 그러나 인권은 기독교적 가치를 기초로 하는 한 가지 해석 이상의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북한 사람들의 인권이 신장되려면 미국 의회가 만든 법만으로는 어림도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왜 덩달아 춤을 추는 겁니까? 왜? 미국의 북한 인권법은 정치적 도구일 뿐이답니다. 제목이. 동아시아와 남북한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주의를 드러낸 거고 이게 소제목이에요. 전 참으로 답답합니다. 미국이 장에 가니까 빈 가방 들고 지금 장에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면서.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유엔 결의안의 기초가 된 것이 태국의 교수죠. 위틴 몬타본이라고 이걸 보고서를 냈습니다. 2005년 1월 10일자로 세계 어디서나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침해 문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권상황, 유엔 특별보좌관 위틴 몬타본이라고 태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게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기본적 맥락이 유익한데 5가지를 기초로 삼습니다. 첫째, 북한의 인권은 북한 국가 권력자들 인식 우선적으로 국가 주권의 보호에 있다. 그리고 집단적인 권리와 견해를 가진 개인들과 집단들의 권리보다는 당국의 권리에 대한 보호에 기반해 있다. 그래서 다르다. 개인과 집단들 편에선 국제사회의 주장과 국가가 보호 시스템이라는 그 인권 개념은 북한에서는 다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자. 두 번째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주화 문제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없다. 그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외부 세계와서 관계에서 느끼는 고립감, 이걸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반도 전쟁 문제, 50년 6.25. 이 북한의 인권상을 이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한반도 평화나 인간 안보 문제와는 전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 이산가족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걸 고려해야 된다. 남한 입장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충분히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탈군사와 군비축소 문제와 전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 도리어 감군, 감축 이런 것들이 북한의 인권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동기가 된다. 평화체제 구축이 도리어 중요한 동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요. 그 다음에 북한의 경제적 쇠퇴가 도리어 북한의 인권상에 대한 중대한 해제가 위험이 된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 사회주의 블록이 해체되고 2002년부터 7일 경제저축에 인해서 북한의 자본주의 물결이 들어가면서 북한 경제가 엄청난 혼란에 빠지고 도리어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부적 요인과 때로는 외부적 요인이 연결되는 것을 심각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한반도가 직면한 역사적 전례와 결과와 미해결된 문제들은 잊지 말아야 된다. 얼마나 훌륭한 발언입니까? 한반도가 직면한 역사적 전례, 결과, 미해결된 문제들을 잊지 말고 이런 맥락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접근하자는 게 유엔 결의안의 핵심인데 이건 전부 다 사상해버리고 몇 대 몇이었다. 한국을 왜 기권했느냐. 이따 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수준 낮은 논의를 거듭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회에서.